저는 뉴사우스 웨일즈 간암협회에서 일하고 있는 미나김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A형, B형, C형이라는 이름은 간염의 단계이므로 한 번 걸리는 사람은 차례대로 걸린다. 예. 어디 보자. 예스에 노예요? 노. 예, 맞습니다. 아니요. A, B, C형 간염은 모두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고 다른 종류의 간염입니다. B형 간염은 바이러스성 간의 염증인데 혈액형이 B형인 사람만 걸린다. 예스, 노. 예. 가위표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노 그걸 해주시는 분도 있네요. 저기 예스하고 노라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아 근데 다른가? 제 랩탑엔 있거든요. anyway 감사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혈액형이 B형인 사람만 걸리는 거 아니죠. B형 간염은 주로 출생 시 만성 B형 간염 환자인 산모에게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며 혈액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너무 쉬웠죠? 호주에서는 앵글로계 이민자보다 아시안 이민자들과 에버리지니까 B형 간염에 더 많이 걸린다. 맞을까요? 모르겠다는 말씀이지 아직 대답이 예 맞다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예 이거는 답은 맞습니다. B형 간염은 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군도 지역의 풍토병이에요. 그래서 그쪽 대륙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인지는 모릅니다. 왜인지는 몰라요. 그냥 오래전부터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고 가장 또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B형 간염은 술잔을 돌리거나 음식을 나눠 먹으면 감염된다. 그렇다 아니다. 맞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이거를 화열했더니 가장 많이 이게 틀리셨어요. 답은 아니옵니다. 예, B형 간염은 혈액과 정액, 지렉으로만 감염되기 때문에 피가 섞이거나 콘돔 없는 성생활로만 감염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에이즈와 그 감염 경로가 비슷한데 한국에서는 이게 음식이나 침으로 전염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B형 간염 환자에 대해서 차별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정확하게 하세요. 혈액이나 정액에 대해서만. 전성환님의 아이폰에 이게 좀 이렇게 그게 되고 있네요. 전성환님 여기다가 그걸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글을 지금 이렇게 낙서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 예, 이게 계속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지우실 수 있으면 좋겠네. 예, 제가 지워볼게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B형 간염은요 자각 증상이 없으면 완치된 것이다. 맞을까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 B형 간염은 증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으므로 검사 없이는 감염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B형 간염은 모기에 의해서는 전파되지 않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지 예, 많이 대답이 없는데 예, 이거는 맞습니다. B형 간염은 인간의 혈액과 체액으로만 감염되며 곤충에 의해서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어른보다 어린이에게 더 위험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하시고. 예,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어린이에게 더 위험합니다. 어렸을 때 B형 간염에 걸리면 만성 환자가 될 위험이 90%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아이들에게 한 달, 두 달, 넉 달에 맞는 그 주사가 맨 처음 게 헤파타이티스 B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신생한테 전부 다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다. 그 호주에서는 2000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가장 한국 사람들이 그 B형 간염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 태어날 때 엄마나 집안 환경에 의해서 받은 겁니다. B형 간염에 걸렸는지 알아보는 유일한 방법은 따로 혈액 검사를 하는 것이다. 내가 말할 때는 네. 누군가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오케이. B형 간염 현재 호주 내 병원의 정기 검진에 들어있지 않으므로 따로 B형 간염 검사를 해달라고 부탁하셔야 합니다. 근데 호주에서 혹시 아이를 낳으신 분은요 따로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산전 케어에 다 이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인들 100명 중에서 5명 정도가 만성 B형 간염 환자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다. 이거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더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보다 많으면 많을지 더 적진 않습니다.
예, 제가 제 주위에만 해도 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20명 중에 모이면 그 중에 한 분은 비형 간염 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요, 이 비형 간염에 대한 그 예방 접종이 1995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태어나셨던 분들은 비형 간염을 이렇게 스크린을 전국적으로 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형 간염을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예, 한인들은 비형 간염 상태를 그래서 검사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성 비형 간염 환자라 해도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활동이 없다면 의사를 정기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된다. 될까요? 신동 씨, 이거 안 하고 할 수 있나? 아닙니다. 만성 비형 간염 환자라 하더라도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기엔 전혀 모르십니다. 저 사람이 뭐 얼굴이 뭐 황달이 왔어, 뭐 복수가 찼어 이러면요, 간염이 많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간을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그 만성 비형 간염 환자일 경우에는. 근데 만성 비형 간염 환자인지 아닌지 내가 알 방법은 겉으로 보기엔 전혀 모르고 반드시 간을 모니터링 해야 되고 혈액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간암 발병 원인 중 가장 큰 원인 이 비형 간염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그때 어제 그저께도 술이나 지방간이 간암의 원인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이 비형 간염입니다. C형 간염도 있고 알코올도 있고 지방간 질환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가장 큰 74%의 원인이 비형 간염이에요. 그러니까 비형 간염 환자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당뇨 환자처럼 케어하면서 모니터해야 되는 이유는 간암에 걸릴 확률이 남들보다 500배가 높대요. 간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비형 간염 환자라면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간이 안 좋을 때는 간에 좋다는 한약이 도움이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아주 아주 그냥 굉장히 빨리 NO 이렇게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NO 하신 것 같아요. 글쎄요, 아니요라고 제가 좀 미심쩍게 답을 해봤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최전선에 있는 장기이며 기능이 굉장히 저하되기 쉬워요. 그래서 어떤 한약을 섭취하기도 전에 의사에게 묻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의사는 한의사 아니고요. 양의사입니다. 한의사분이 여기 계시면 죄송해요. 그런데 간에 무리가 와서 간부전이 와서 병원에 급히 실려오는 그런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동양인 환자분들은 중국인이나 한국인 분들이 간에 좋다는 거 드시고 나서 간이 기능을 막 못해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꼭 말씀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 간 전문의 선생님이. 그 간이 우리 몸에서 가장 최전선에 있고 모든 독약을 먹든 좋은 약을 먹든 파나도를 먹든 다 간으로 먼저 가거든요. 그러니까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한약은 섭취 전에 꼭 의사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간암 예방의 생활습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암 예방이잖아요. 간암은 그 알코올이나 지방간으로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생활습관은요. 너무 간단합니다. 사실 금주금연하시고요. 균형 잡힌 영양식을 드시고요. 건강 체중을 유지하시고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 스트레스 관리는 뭐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는 그런 걸로 좋겠죠. 그리고 식단에 대해서 한번 균형 잡힌 영양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이 지금 의사들이랑 그 다이어티션들이 가장 그 요구하는 건강한 식단인데요. 가장 권장하는 50%가 프루트하고 베지터블이고 25%가 프로틴이고요. 그 다음 25%가 홀그레인, 파블 위치 카이보하이드레이트입니다. 양쪽이 똑같아요. 지금 그림은 다르지만. 그런데 한국 음식이 이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탄수화물 중심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얀 쌀밥은 스타치 푸드고요. 그 다음에 김치 같은 베지터블은 그걸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짜기 때문에 많이 못 먹거든요. 그래서 한국 식단이 이거와 그렇게 가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은 당뇨와 고혈압에 한인들이 이제 나이가 40이 넘으면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건강한 한식 식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밥은 요만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릇 같은 데다가 탄수화물 요만큼, 단백질 요만큼, 그리고 나머지를 다 야채 이런 걸로 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사진에 답이 반밖에 없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야채들이고 계란이랑 브로콜리가 있어요. 이런 것이 한식살이라고. 그래서 보통은 한식이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 나트륨이 굉장히 많고 탄수화물 위주라는 거. 그거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